황광옥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토론 진행은 민동규 박사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동규입니다. 장시간 동안 김포시 한강 하류에 대한 그 문화관광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또 그것을 듣기 위해서 끝까지 앉아 계신 여러분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시간 관계상 그 1주제부터 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주제는 그 정현재 원장님께서 그 한강하고 조광의 의미와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한강이라는 곳이 그만큼 우리 김포에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이나 문화적이나 그 다음에 향후 통일 이후의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현재 선생님께서는 이곳이 한민족이 모이는 곳으로서 산업, 경제, 문화 그리고 관광이 직접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세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전 김포문화원 유지만 원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학술회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정현재 선생님의 그간의 노고와 그리고 지역사랑의 고마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이 학술회의가 또 이계원 도의원의 그 협조로 이루어진 점, 그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는 정현재 선생님의 그 조광의 역사와 문화적 이해는 물론이고 그다음 지정학적인 면까지 그 깊이 있는 연구를 발제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예, 특히 이 조광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그 명리학을 토대로 해서 천지인 그 시공을 초월한 화도를 통해서 우주 속의 조광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새롭게 조광을 재조명하고 부각시키는데 문헌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명리학에 연애하면서 난해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향후 조광을 동서와 남북의 중심지로 부각시켜 통합과 화합, 화해 그리고 평화의 장으로 다양한 문화축제를 창안하는 점에도 공감을 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예를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몇 시간이죠? 저는 뭐 짧게 좀 인쇄물을 가지고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에 그 국토해양부가 지금은 뭐 교통부가 됐습니다만 국토해양부가 발간한 한국 하천 지명사전에 보면 조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하류에서 부르는 구간의 명칭입니다. 하류에서 한강과 임진강이 경기도 파주시 교화 소북 쪽에서 만나 서쪽으로 흐르는 일대로서 바다처럼 거대한 강을 이루는 큰 강, 할아버지의 강, 그런 뜻으로 조광이라 한다. 한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최하류가 되며 조수가 물때에 맞춰 드나들므로써 이 조광의 뜻을 지닌 곳이다. 경기도 김포시 월권면과 강 건너 북한의 개풍군에도 조광리가 있으며 예전에 조광 물참이 널리 알려졌던 곳이다. 김포시 조광 부근에 애기봉 전당대가 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동국 여지승남 통진편에 시원 동쪽 15리의 지점에 한강과 임진강이 합하여 이 강이 된다라고 하였으니
경기도 김포시 월권면 보건위에서 하성명 시암리까지의 강을 말한다. 서해와 만나기 전에 한강이 모든 지류의 물줄기를 아우르는 우뜸 가는 강이라는 뜻으로 조강이라고 한 것이다 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을 참고자료로 제가 적어와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 조강은 끝남이 아니라 인진강과 한강의 물길이 꼭지점에서 만나듯이 힘을 합해서 조강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 위험을 떨치며 서해로 박차고 들어가는 만남과 통합 그리고 거대한 전진을 계속하는 희망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조강 물참을 김포시의 향토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지역의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강은 조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으로서 밀물 때에는 10m 높이 이상의 강물이 불어나고 썰물 때에는 봄물을 털었듯이 물살이 빠르다. 따라서 한강을 오르내리던 강선이나 조선들은 물이 밀려들 때에는 한강을 거슬러 오르고 밀려내릴 때에는 바다로 나아가는 물때의 시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했다. 그리하여 조금과 사리의 시각을 모르는 뱃사공들은 배를 운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봉 조원 선생과 각별한 교훈을 가졌던 토종 이지암 선생이 조강에 수표를 세우고 그리고 조강 객가의 운박을 생활을 하면서 조강 물참 시각표를 제정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조강 물참은 매달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를 일주기로 하여 16일부터 금까지는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즉 조강의 조수는 1일에서 3일까지 3일간은 상호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에 이게 묘시죠. 그러니까 토끼 묘시에 들고 4일에서 6일까지 3일간은 7시에서 9시 사이 진실입니다. 용이죠. 예, 그 다음에 7일에서 9일까지 3일간은 9시에서 11시까지 이건 사실 뱀이죠. 그 다음에 10일 하루는 11시에서 1시까지 사이를 50. 그 다음에 11일에서 13일까지 3일간은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미시고 그 다음에 14일에서 15일까지 2일간은 3시에서 5시까지 신시. 이러한 이 조수의 그 간만의 차는 똑같이 반복이 돼서 다음 이제 16일서부터 금음까지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이 시각표를 이지암 선생이 제정을 했고 또 그 시각표를 뱃사람들이 아주 쉽게 외울 수 있도록 그 시를 만든 분이 강화에 지금 무덤이 있습니다만 이규보 선생입니다. 이규보 선생이 축일 조속시라고 해서 사원들이 부르도록 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구구단이듯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내용은 삼토 삼용수 삼사일마수 그 다음에 삼양 원역 이 그 다음에 월흑 오교 사 이렇게 해서 다시 되풀이 되면서 사흘은 토끼때 사흘은 용때 사흘은 뱀때 하루는 말때 양때도 3번 잔나비 때도 2번인데 달이 기운 후에도 이와 같은 말 이와 같이 조강물참을 사공들이 이렇게 시를 읊어서 항상 그 시각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이런 점, 이 점은 저는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거를 김포의 하나의
향토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새로운 그런 콘텐츠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테마로 문화적 그런 어떤 축제나 행사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와 같이 조광물참은 지정학적이나 환경적으로 조광포구를 국제적인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었으며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는 문화적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문화적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역사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천자는 2005년 7월 22일 서울 독산동에서 1911년생으로서 1950년대 한국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조광리에 살았던 정원석 옹을 만났습니다. 정원석 옹은 당시에 96세였는데 그분이 말씀에 의하면 조광리에는 100여 호의 집들이 밀집해서 있었고, 그리고 한강 하부의 물류와 그리고 어업의 중심 기지로서 모두가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한 그런 삶을 누렸다고 이렇게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이야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김포는 조광이 꾸려간다는 말이 있었다. 이 한마디로 조광이 김포 지역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정원석 씨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지만 60년간 막힌 불길이 조광을 역사의 대안길로 내버렸고,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그 이름을 되찾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주 지역적인 것이지만 역사 관련 표기는 정제된 표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25 한국전쟁, 일제강점기, 해방이 아니라 광복, 또 저는 지금 매번 이 문화, 김포에서 문화 이런 이 학술회가 하게 되면 항상 이 갈등을 느끼는 것이 염화 강이냐, 염하냐, 염화 바다냐, 강화 해역, 염하냐,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우리가 이 김포와 관련된 이 지역 표기에 대해서 뭔가 한번 정도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은 민물이래야 강인데 어떻게 짠물이 강이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술회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염화강에 대해서도 전 염화수로, 강화해역, 염화바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문제도 언젠가는 한번 이 토론을 통하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혜찬 선생님의 그 모든 그런 아이디어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을 표하고 또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혜찬 선생님한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0분 넘었죠? 안 됐어요? 예. 경기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님 유지만 선생님께서 하나의 제안과 그다음에 또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그 조광물참에 대한 어떤 그 캐릭터 뭐 이런 것을 발굴해서 우리 김포가 또 설화갈 수 있는 하나의 또 아이템을 또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과거의 김포 지역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았었던 것처럼 다시 그런 위상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또 당부의 말씀에서는 현재 우리가 표기하고 있는 이런 용어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주만 전 문화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늘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김포 사람인 줄 알았다고. 사실 김포 사람이거든요.
제가 90년도에 여기를 이사를 와가지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조광에 있었고요. 그때부터 알지 못하면서 수백 회 이렇게 들락날락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알게 됐고, 그 중심에는 김포에 수백 년 살아왔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셨고, 또 현재에 끊임없이 연구하고 검증을 해주시는 유지만 전 문화원장님 같은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뭐 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용어 사용에 있어서 지금 말씀을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그 처음에는 이제 풍물 같은 경우가 제가 용어를 잘못 사용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풍물인지 농악인지 뭔지 모르고 막 쓰다가 김포의 민속예술을 조금씩 알게 되기 시작을 하면서, 아, 이거 용어 문제가 굉장히 크겠구나,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때부터 용어의 중요성,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즐기면서 그런 걸 관계없이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기록으로 남기고 연구하는 분들한테는 용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새삼 느끼게 됐고, 앞으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유지만 전 문화원님께서 과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미약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한강 수로도시와 한강하고 김포 상공위소 상세위원장님께서 전 김포시장님이셨던 강경근님께 발표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로도시가 또 가장 유명한 곳이 이제 베네치아인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개인적으로는 그 새만금 관광단지에 대한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러한 베네치아, 그 다음에 유럽형의 도시, 그 다음에 한국형의 이러한 그 수도, 이런 걸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새만금 관광단지인데요. 그것과 봤을 때 지금 결국엔 한강 수도 도시에서도 그런 유사한, 그거보다 훨씬 더 발전적인 모양의 어떤 그 수도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병성 한강 신도시 연합회장님의 토론이 있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강 신도시 연합회 회장 이병성입니다. 저희가 한강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요. 저희 파주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 지명을 얻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강을 기반으로 한강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에 저희 특별히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네임 부분에서 차별화를 가지고 있고요. 한강 신도시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강 신도시가 개발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입주하기 전에 모든 기반 시설이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입주한 현재에도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수로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런 와중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늦어져서 저희한테 불리한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한테는 이 늦어진 부분들이 저희의 이야기를 심고 저희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텔링하는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빌딩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일부 진행 중이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조강 부분들, 염화강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실질적인 리딩을 누가 할 것인가, 텔링을 누가 할 것인가, 빌딩을 누가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한강 신도시 주민 또는 한강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한 부분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 신도시의 수로가 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이미 완성이 됐어야 될 시기인데, 지금은 한강 신도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수로도 또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24m로 출발했던 수로의 폭이 현재는 15m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유람선 테마 부분들이 제1테마였었습니다. 아까 강경구 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들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애초에는 유람선 테마로 시작했던 한강 수로도시가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사실 유람선이 큰 의미가 없는 그 수로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로서는 가족 수변 테마파크다, 수변 놀이공원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오히려 제일 테마로 여겨졌던 유람선에서 가족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가 저희 신도시 주민 대표들 또 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대표들이 협상에 직접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무엇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무엇을 즐기고 싶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고 이 부분들로 받아들여짐으로 인해서 또 저희 연합회라든지 주민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빌딩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역점을 두었던 부분들이 여기서 무엇을 즐길 거냐 이런 측면에서 사계절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변 놀이 시설, 수변 무대 옆에 이제 그 라벤체가 옆에 쭉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서 차를 마시면서 어떤 놀이를 즐길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이런 애초에 공사비보다 한 약 2.5배가 더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치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 주민들과 연합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아까 조강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굉장히 감명 깊게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조강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한강 하구의 시작과 끝을 저희 한강 신도시가 일익을 담당하고 싶은 부분들이 제 의견이고 연합회 또 대표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강 신도시의 한강 하구의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은 시작을 담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신도시와 차별성 있는 부분들이요. 한강 신도시에는 약 2만 평의 아트빌리지가 있습니다. 여기 아시다시피 모담산 바로 옆에 있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아트빌리지가 다른 신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한강 신도시만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지역 향토 한옥마을하고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고 그 부분들을 없애지 않고 그걸 보존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그 옆에 하늘빛 공원이 있고요. 또 일산의 호수공원에 버금가는 조류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계절 조류를 감상할 수 있고 조류와 함께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18만 평의 조류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 신도시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마 좋은 부분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 하구의 시작은 한강 신도시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저희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좀 앞으로 내년 지자체 선거도 있고 그런데 그럼 한강 신도시에서 바라보는 한강 하구의 발전 방향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한강로가 지금 문양동에서 끝났습니다. 한강 신도시 초입에서 끝났는데 이 부분들을 저는 길게 이어서 강화도까지 연결하는 가칭 평화로가 좀 건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일산에는 자유로 제2자유로까지 만들어져서 지금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한강로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을 계속 이어서 강화도까지 연결하는 그런 평화로가 만들어져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발전 연계성도 이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게 지금 김포 도시철도가 우리 그 김포시와 NH에서 1조 2천억을 지원해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직 착공을 안 했는데 이제 곧 착공하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 김포시 부담이 상당히 되는 부분들도 사실입니다. 아까 이제 강경구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데 우리 수도권 정비법, 수도권 부분을 이 부분들이 좀 제한이 되는데 우리 또 다른 부분으로 적경 도시 특별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적경 도시로서 손해보고 피해보는 부분들을 좀 중앙 정부나 이쪽에 요청을 해서 앞으로 우리 도시철도를 좀 더 국철 개념의 도시철도로 발전시켜서 한강 신도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강화도까지 연결하는 이런 부분의 어떤 발전 방향들도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조강 지역에 또 개성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다리도 하나 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조강 지역의 스토리텔링, 우리 한강 신도시에서 맞고 한강 신도시의 발전과 함께 이 조강 지역의 발전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이 한강 신도시가 지금 사실상 한강 신도시의 직각으로 서 있습니다. 사실은 한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한강 신도시 부분들이 좀 더 저는 전류리까지 좀 확대됐으면 어떨까라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강 신도시가 운양동이라든지 이쪽 A지구 쪽은 한강변하고 가까운데 B지구나 C지구 쪽은 한강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로 약간 좀 기형적인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한강변 쪽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한강 신도시의 외연 확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너무 한강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조강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한강 신도시, 그러니까 조강, 이 한강 하구의 발전은 한강 신도시에 답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하드웨어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한강 신도시의 발전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